자, 무려 40%의 치사율, 백신도 없는 무서운 전염병, 바로 메르스입니다. 중동의 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염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의심자가 2명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정말 감염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크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이번도 황스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 확진이 누가 또 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선 메르스가 뭔지 좀 약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스는 알려졌는데 왜 메르스라고 하냐면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메르스라는 게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그 박정환 앵커가 궁금하신 것들이 이분이 첫 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갔다 오신 분이죠? 네,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감염자인데 같은 병실에 있던 B 씨도 예.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간호하던 지금 아내분도 지금 같이 두 번째 감염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감염이 되고 이분도 감염이 되고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 B 씨를 간호하던 따님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따님분도 간호를 하다가 네 번째 감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번째 따님분이 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간호하느라 나도 상당한 열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격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은 이 지금 B 씨 딸분의 이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메르스의 증상과 지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B 씨 따님도 결국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병원에서 이 격리 조치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 선이 이렇게 넘어가진 않았을 텐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B 씨 따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편하고 딸을 만났을 거고요. 예.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그 같은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과 그리고 다른 지인들에게 다시 이런 것들을 전파했을 가능성을 100%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보건 체계가 또 허점이 드러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네 번째 감염자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하고 딸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라고 하니까 걱정하고는 있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거 책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책임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게 막 퍼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매우 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복기 아니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격리 병동에 수용을 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확인해야 될 의료인으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환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진 신고를 하고 내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감염을 시켰다면 어쩌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걱정일 텐데 추가 감염 우려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확진 환자는 4명이 나왔고요. 오늘 저희 방송을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네. 지금 의심 환자가 2명이 더 나왔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연히 이 환자를 지금 촉진을 하고 그리고 또 진료를 본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오늘 들어서 지금 열이라든지 지금 메르스와 지금 같은 증상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의심 환자로 좀 분류가 돼서 지금 보건당국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의심자가 2명이 지금 발견이 됐다. 정말 걱정이 많은데 이 메르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문가를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떤 병이고 또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 감염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원석 교수님 고려대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시는 최원석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감염 의심자가 나오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대응 이거 미흡한 거 아닙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그런 진단 검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감염 환자가 벌써 4명인데 지금 의심 환자도 또 생겨나고 있고 이 감염 속도 굉장히 빠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분들은 모두 첫 번째 환자분하고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2차나 3차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한 환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큰 규모의 집단 발병이 있었다는 사례 보고도 있고요. 또 2차나 3차로 환자 발생이 이어진 사례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만으로 이제 감염 속도가 더 빨라졌다거나 이전과 전파 양상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환자와. 근데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복기에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잠복기에는 이제 잠복기라는 게 증상이 발생하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조금 몸이 좀 불편한 정도의 증상만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직은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거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수칙이라든가 기침예절, 손위생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하신다든가 또 이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특히 중동 지역으로 여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람이 많은 곳을 좀 피하시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낙타가 또 중요한 매개체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만약에 증상이 2주 이내에 생기셨다면 빨리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본인의 여행력을 꼭 이야기를 하시고 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많은 정보가 되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염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